홍해아가 얘도 독한 게 이를 악물고 이걸 한자로 다 뽑으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우마왕의 아들 홍해아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장일행이 숲을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손오공은 너무 뻔한 패턴이야. 너무 반복적이었어.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야. 분명히 이대로 두면은 삼장이 구하러 가자고 하겠지? 그럼 납치되겠지? 그럼 또 내가 뒷수습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가자고 하는데 길을 가는데 중간중간 계속 사람 살려 소리가 나니까 삼장법사가 저 사람 구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손오공이 이제 좀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좀 나대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좀 말전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중간에 삼장법사랑 손오공이랑 말싸움하는 장면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장법사가 손오공한테 빈정상해가지고 긴고주를 외우려고 입술을 실룩실룩 대고 있었어. 세상 옹졸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튼 사오정이 삼장법사를 겨우 말리고서 진정시켜가지고 말을 태워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웬걸? 나무에 어린애가 매달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 보고서 손오공한테 삼장법사 한마디 빡 하죠. 야 거봐 이 못된 원숭이 놈아. 야 팔개야 오정아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저거 요괴야? 저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손오공은 또 걸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수그린 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삼장은 나무에 묶인 애한테 가가지고 그 얼마나 고생했니 얘기하고 야 팔개야 뭐 하냐 얘 좀 풀어줘라 라고 하고서 말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 애가 자기 팔다리가 너무 오래 묶여 있어서 말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고 어피자니 팔개는 돼지털이라 거칠거칠해서 싫고 사오정은 얼굴이 강도같이 생겨갖고 싫다고 하고 결국에는 손오공한테 업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요괴가 맞았고 손오공이 제일 처치곤란일 것 같아서 먼저 털어버리려고 업힌 거였다는 거죠. 근데 손오공도 사실은 오히려 잘 됐어. 가다가 내가 그냥 없애버려야지 라고 이제 둘이서 서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죠. 요괴가 먼저 술법으로 자기 몸무게를 1000근으로 늘려요. 한 근에 600g이니까 600kg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손오공이 가뿐해. 이게 뭐 손오공한테 사실 무게도 아니지. 전에 막 산도 얹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괴가 겁이 나서 손오공 등에는 껍질만 남겨놓고 원래 몸은 하늘로 슝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살펴보니까 손오공이 자기 몸을 바위에 패대기 치는 걸 본 거야. 자 그래가지고 팔이랑 다리를 찢어서 양쪽에 이렇게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괴가 그걸 보고는 야씨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바꿔서 손오공보다 먼저 빠르게 삼장한테 다가가서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삼장을 슝 잡아가 버립니다. 손오공이 회오리 바람을 보고서 빨리 뒤쫓아왔는데 이미 삼장은 납치당한 상태. 이거 뭐 자기만 없으면 뭐 일이 안 돌아가니까 삼장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한심해가지고 파티 탈퇴를 선언을 합니다. 야 그만하자. 근데 팔개가 그럼 나도 안 해. 그래서 자기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사오정이 두 형 손을 딱 잡는 거죠. 형들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고. 근데 손오공이 사오정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정아 네 말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사부님이 내 말을 듣냐? 그리고 사부님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한두 번 겪어봤으면 내 말도 듣고 적당히 좀 할 줄 알아야지. 야 어떻게 맨날 잃어버리냐 맨날. 내가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니고 이러니까 사실 나도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손절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또 오정이 네 얘기 들으니까 고민되긴 한다. 야 팔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팔개가 아까 나도 홧김에 너무 심했. 우리 헤어지지 말자. 잘 지내봐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좋았어.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손 모아. 이렇게 착착착 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고 삼장법사를 찾으러 갑니다. 주변 토지신이랑 산신령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요괴의 이름은 홍해야. 그리고 성형대왕이라고도 부르는데 화운동에 산다고 하고 우마왕이랑 나찰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염산에서 300년 동안 수행을 해서 삼매진화라는 불속성 계열의 궁극기를 습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손오공은 일단 우마왕 이야기를 듣고서 잘 풀리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의형제잖아. 우마왕이랑. 그래서 내 조카뻘이니까 어쨌든 뭐 잘 되겠지 뭐. 이래서 긍정회로를 돌리고서 사오정한테 짐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팔개랑 둘이서 홍해아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화운동에 도착해서 홍해아를 부르니까 먼저 동굴에서 웬 수레가 5대가 화수목금토 오행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딱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홍해아가 나오더니 화첨창이라고 창 끝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창이 있나 봐요. 그거를 들고 알몸에 전투용 치마만 이렇게 싹 두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몸이니까 어떻겠어. 바람이 이렇게 싹 불면 막 눈꼬리 시렵지. 막 남사 시렵고. 손오공이랑 홍해아랑 둘이서 잠깐 이제 말싸움으로 워밍업을 해요. 뭐 내가 네 삼촌이네, 뭐 내가 네 조카네. 잠깐 워밍업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팔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홍해아는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정도고 손오공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팔개 생각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손오공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에 내 분량이 너무 없잖아. 그거 어떻게 내 분량 내가 챙겨야지. 그래가지고 쇠고랑을 들고서 홍해아한테 막타를 치려고 덤비는데 홍해아가 그때 딱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세워놨던 수레들 중에서 한가운데 수레에 딱 올라서더니 주먹으로 자기 코를 팡 때리는 거예요. 쌍코피를 막 내. 팔개가 그걸 보더니 쟤 뭐야? 왜 지 코를 왜 때려? 그런데 갑자기 홍해아가 주문을 막 외우니까 입이랑 코에서 불이랑 연기가 막 나오고 주변 수레에서도 화염이 막
이렇게 막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산매 진화였어. 엄청난 불길이 주변을 막 덮어버리니까 팔개가 깜짝 놀라고 도망치는데, 이때 팔개가 손오공한테 막 얘기하면서 도망치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형님 저 녀석이 저를 통돼지 구이로 만들어서 기름 간장에 양념 소금 쳐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저팔계가 자기가 어떻게 잡아먹혀야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를 알고 있어. 이미 그 저팔계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거죠. 메타인지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팔계는 먼저 도망가고, 손오공은 불을 피하는 주문을 알고 있어서 불을 싹싹 피하면서 홍해아를 찾고 있다가 결국에는 못 찾아서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손오공이 불을 피해서 사오정이랑 저팔계 찾아와가지고는 그냥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 산매 진화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던 사오정이 진리를 얘기해주죠. 불은 물로 끄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똥이 마려우면 싸면 됩니다. 그리고 바지에 똥을 싸면 빨면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랑 뭐가 다른가 싶은데 손오공이 듣더니 유레카 하면서 금방 갔다 오겠다고 하고 동해 용왕한테 가요. 가서 용왕한테 대충 상황 설명하고, 야 산매진화 꺼야 되니까 비 좀 내려줄 수 있겠냐 하는데, 용왕이 안 된다고. 야 네가 비 담당 아니야? 용왕이 그렇긴 한데 비 내리려면 결제 받아야 돼. 옥황상제한테 언제 어디에 얼만큼 비 내릴지 결제를 받아야지 비를 내릴 수 있다고. 그리고 옥황상제한테 올라가려면은 천둥 담당, 바람 담당, 구름 담당한테 이거 사인 다 받아야 돼. 그 회사에서 임원 결제 받으려면 대리님, 팀장님, 부장님, 차장님 막 이렇게 막 쫙 올라가는 것처럼 복잡한가 봐. 천계도 아주 조직 구조가 수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천둥, 구름 이런 거 필요 없어. 비만 오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용왕이 그러면 내가 형제들한테 부탁을 해보겠다 하고서 남해, 북해, 서해에 있는 용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화운동에 가서 홍해아를 불러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산매 진화를 시전하니까 용왕들한테 재빨리 뛰어가는데, 용왕들이 기다렸다는지 비를 쫙 뿌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불이 안 꺼져. 알고 봤더니 산매 진화가 오행의 상성을 이용하는데 결국에는 불로 가게 되는 반칙 기술인 거예요. 물이 불을 꺼야 되잖아. 근데 산매 진화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지 나무는 불을 키우니까 결국에는 불이 물을 이기는 거네, 이런 논리야. 완전 만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오공이 산매 진화의 공격을 피하려고 시냇물에 뛰어드는데 갑작스러운 온도차에 쇼크가 와가지고 심장이 멎어. 위에 있는 용왕들이 겨우겨우 얘기해가지고 사오정이랑 팔계한테 손오공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몸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손오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오정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손오공이 죽는다고? 아니 이 형은 불로 장생하고 금강불개 아니었어? 팔계는 일단 CPR 같은 거 막 해줍니다. CPR 같은 거 하고 막 마사지 이렇게 해주니까 손오공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는데, 의식을 되찾고 내뱉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스승님. 감동적이지. 스승님밖에 몰라. 그렇게 날 구박하고 긴고주 외워갖고 나를 아프게 해도 난 스승님밖에 몰라. 이게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뒷페이지에 사오정이 빈정이 상했대요. 얘도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도와줬는데 스승님만 찾고 막 나중에 용왕들을 보내고 정신 차린 손오공이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오정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원 요청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1000개는 가지 말자. 왜냐면은 1000개는 예전에 나 혼자서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런 내가 애먹고 있는 홍해아를 1000개가 안 될걸? 1000개 디스 한번 하고, 야 우리 이번에는 관세음보살한테 가자라고 결정을 하는데, 손오공이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구름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일로 팔계가, 형님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진해서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손오공이 야 이 자식 철들었네, 잘 부탁한다 팔계야, 그러면서 팔계를 보내줍니다. 팔계가 구름을 타고 슉 날아가는데 저기 관세음 보살님이 딱 있네. 그래서 보살님 안 그래도 모시러 가는 중이었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무슨 일이니 팔계야? 그래서 팔계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 관세음 보살이 그래? 그 요괴가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같이 가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운동 동굴 앞에서 관세음 보살이 자기가 홍해아랑 아는 사이니까 해치진 않을 거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고, 팔계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이때 요괴들이 나타나서 팔계를 자루에 확 담아버린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홍해아가 변장한 거였어. 그래서 자루에 담은 팔계는 거꾸로 매달아져서 숙성시켜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찜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팔계는 오늘도 요리 재료 행이 되는 거죠. 네, 정육점 행이 되는 거예요. 숙성고기, 이베리코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효자 홍해아가 우마왕을 불러서 삼장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손오공이 미리 우마왕으로 변신해서 홍해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마왕을 본 홍해아가 삼장 잡았다고,
아버님 같이 먹자고 얘기하는데 우마왕이 삼장 안돼 그 손오공 스승 아니야? 야 손오공은 건들면 안돼 걔 얼마나 위험한 친구인데 야 걔 한번 화나면 감당 못한다. 예전에 천계에서 옥황상제가 온갖 방법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걔가 갖고 다니는 여의봉 그것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넌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홍해아가 욱해가지고 아버지 누구 아빠예요? 아니 자기 자식 길을 살려줘야지 왜 손오공을 편드냐고 내가 삼매진화로 손오공 물리쳤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너무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일단 오늘 그래도 오셨으니까 삼장고기 같이 먹자고 얘기하니까 우망이 안 먹어. 아니 왜 안 드세요? 아유 너네 엄마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딱히 할 만한 게 없어 고기 안 먹는 날 정해서 지키고 있다 야. 근데 그게 이번 달에 딱 오늘까지네. 요 얘기를 듣고 홍해아가 우마왕을 의심합니다. 근데 우마왕을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이것도 거의 폐륜이야. 아니 살만치 살아놓고 이제 와서 착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손오공이 가짜였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아빠였으면 우마왕 아빠한테 빠따 맞을 일이죠. 나중에 홍해아가 의심을 하고서 우마왕한테 자기 전 보러 가야 되는데 생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우마왕이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가물가물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엄마한테 물어봐 주겠다라고 하니까 홍해아가 가짜인 걸 확인하고 야 모두 공격해! 이래서 공격을 하는데 손오공이 빛으로 변신해서 동굴 밖으로 도망치고 따라가려는 부하들을 막고서 야 우리 그냥 고기나 먹자라고 파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오정이 밖에서 손오공을 기다리는데 손오공이 싱글벙글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방금 홍해아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왔다. 아주 약 올리니까 너무 신난다. 야 아픈데도 싹 나왔어. 그러니까 사오정이 형님 그러다가 홍해아가 사부님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야 넌 진짜 그게 문제야. 지금 형이 이렇게 신나 있는데 이렇게 쫓아해도 되겠냐? 걱정 마 지금 빨리 가서 관세음보살 모시고 올게.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모시러 갑니다. 근데 손오공도 아까 사부님 생각하면서 막 꺼이꺼이 눈물 흘리더니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지 자존심 상한 거. 이 복수하는 게 먼저였던 거죠. 관세음보살한테 가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니까 진작 오지 그랬냐고. 진작 오려고 했는데 제가 다쳐가지고 팔개가 대신 오다가 홍해아가 보살님으로 변해가지고 팔개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이 완전 극대노. 이 자식이 감히 나로 변신해?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물병을 바다에다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잠시 뒤에 거북이가 병을 메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관음보살이 손오공한테 야 그 물병 좀 가지고 와. 그런데 손오공이 물병을 못 들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간단한 물병도 못 들어서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요괴를 어떻게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병 안에 온 세상의 막 바닷물, 하천, 호수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담아놓은 거였어. 그래가지고 무거운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관세음보살도 서유기에서 뭔가 살짝 괴팍한 양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분 성격을 아는 것 같아요. 제자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장을 하게 되죠.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고 바빠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들려가지고 너 도와주라고 할 건데 네가 속임수 써가지고 이 물병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너도 담보 하나 맡겨? 그러니까 손오공이 얼땡이 없지.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담보야. 근데 뭐 어쩌겠어. 계급이 깡패인데. 그러면서 사정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 옷까지 뭐 이런 거 명품도 아니고 남루한 옷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의봉 이건 제가 일할 때 써야 되는 거 그나마 쓸만한 게 요거 머리에는 금대 요거는 금이라서 좀 비쌀걸요? 근데 이거 제가 또 풀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보살님이 송고주로 이런 거 딱 풀어주셔서 가져가시면 되겠네. 그거 어때요? 근데 관세음보살이 야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러면서 그냥 결국 어찌어찌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직접 가주기로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가기 전에 해안행자를 부르는데 이 해안행자가 누구냐면은 탁탑천왕 이정의 둘째 아들 해안행자를 불러가지고 천계에 가서 너네 아빠한테 천강도라는 칼 36자루를 빌려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관세음보살이 그걸로 주문을 외워가지고 보련대라고 불교에서 보살님들 하는 꽃방석 같은 거 그걸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타고서 홍해아를 잡으러 갑니다. 홍해아 사는 곳에 도착해가지고는 지역 토지신이랑 산신령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물 난리 날 거니까 동물들이랑 벌레들이랑 아주 작은 생명 하나하나 다 산봉우리로 올라가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물병을 기울여서 물로 쓸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삼매진화를 못 쓰게 되나 봐요. 그리고는 손오공한테 손바닥에 미혹할 미라는 한자를 이렇게 딱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해아랑 싸우다가 여기로 끌고 오라고. 안 오려고 하면은 네 손바닥을 보여주면 따라올 거다. 손오공이 홍해아한테 가는데 홍해아가 안 나오니까 막 문에다가 막 구멍 뚫고 막 온갖 행패를 부려. 전문이잖아 이런 거. 행패 부리는 거. 그래가지고 홍해아가 나오니까 손오공이 막 슬슬 긁어요. 야 저 지난번에 내가 우마왕으로 변신했을 때 나한테 저 아빠라고 했잖아. 아빠라고 한 번 또 해봐. 아들 아빠라고 한 번 해봐. 아들. 그러니까 홍해아가 또 욱해가지고 이 자식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오다가 이거 뭔가 작전인 것 같다 했는데 손오공이 이 한자를 보여주니까 홍해아가 미쳐가지고 손오공을 이렇게 막 쫓아가게 됩니다.
됩니다. 손오공이 관세음보살 뒤로 숨고 쫓아오던 홍해아가 관세음보살을 창으로 이렇게 위협하니까 관세음보살이 하늘로 슝 도망치거든요. 홍해아가 관세음보살이 앉아있던 보련대에 앉아서 보살을 흉내내면서 깔깔깔깔대요. 야, 그거 관세음보살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아래로 탁 내리면서 물러나거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보련대가 아까 그 36자루의 칼로 싹 변하면서 그대로 홍해아 다리에 다 꽂히는 거예요. 피가 막 철철 흐를 거잖아요. 근데 홍해아가 얘도 독한 게 이를 악물고 이걸 한 자루 한 자루 다 뽑으려고 그래. 그걸 보고 관세음보살이 칼자루 끝을 휘게 만들어가지고 낚시바늘처럼 또 만들어버려. 관세음보살도 독하시지. 그때가 되니까 홍해아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이제 불교 들어가서 착하게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내려가가지고는 홍해아 머리를 깎고서 너 이제 선제동자야, 홍해아 아냐 이렇게 얘기하고는 손가락으로 주문을 외우니까 홍해아 다리가 멀쩡해지고 칼은 바닥에 퉁퉁퉁퉁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안한테 이거 아빠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해아는 사실 마음이 굴복한 건 아니었어. 내 몸은 가질 수 있어도 내 마음은 가질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다시 돌아오자 창을 들고서 관세음보살을 공격을 하는데 보살님 하면서 손오공이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찰나에 관세음보살이 그냥 두라고. 그리고는 소매에서 금태를 하나 또 꺼내. 손오공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죠. 관세음보살이 금태를 5개로 나눠서 목이랑 손목, 발목에 이걸 다 끼워줘요. 그리고서는 주문을 외우니까 홍해아가 막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막 떼굴떼굴 구르고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관음보살이 이제 좀 됐나 싶어가지고 주문을 멈췄는데 또 창을 들고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문을 외우니까 이번에는 창을 딱 내려놓고 억지로 합장하는 자세. 이렇게 하는 거야. 손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홍해아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얘가 아직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관세음보살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오공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얘 데리고 우리 집에 갈 때까지 1보 1배 시키겠다고. 한 걸음 갈 때마다 절 한번 하게. 그래가지고 집 도착할 때쯤이면은 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잘 누그러들 거라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거라고. 깨끗해져야지. 정도 고생했으면 깨끗해져야지. 금태하고 막 다리에 칼 꽂히고 막 집에 갈 때까지 절 한 번씩 해갖고 집에 가면은 깨끗해져야지. 그리고서는 손오공한테 빨리 가가지고 저팔계하고 스승님 구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손오공은 사오정을 데리고 숙성되고 있는 팔계랑 홀딱 뻗고 있는 사부님을 구하고서는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홍해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